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한로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강풍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 중에 포항과 경주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찬 이슬이 맺힌다는 의미의 절기 한로입니다. 오늘은 강풍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특보 현황 살펴보시면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요.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본에서 북상 중인 태풍 차놈과 한반도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바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고 깨끗한 공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토요일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도심을 흐르는 북천에 3년 전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완공 후 2년 연속으로 태풍 수해가 났고 관리를 하지 않아 잡초밭이 되면서 240억 원을 들인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부실 행정의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2011년에 시작해 2017년 완공된 북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보문교에서 황성대교까지 5.6km의 친수 공간을 만드는데 무려 240억 원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여울형 낙차보 곳곳이 유실됐습니다. 올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또 떠내려가 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 공법을 고수하다 보니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름 50cm, 징검다리 크기의 돌로는 강한 물살에 견디지 못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곳 북천은 물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곳에 맞는 설계와 공법이 적용되었을 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셨다고 봅니다. 관리도 엉망입니다. 웬만한 국도변도 추석을 앞두고 말끔히 제초 작업을 했건만 북천 둔치는 쑥대밭입니다. 애초에 잔디를 심어 놓고도 방치해 이제는 잡초가 우점종이 됐습니다. 그 들지어 깨끗하면 좋지 뭐. 그게 뭐 분명히 깨끗하면 좋지요. 근데 한번 비긴 비더라면은. 북천의 한 해 관리비는 고작 1억 원. 이마저도 절반은 전기 수도 요금이어서 겨우 풀을 댈 정도의 인건비조차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도 가보신 분이 가보면은 그런 산책에 포장도 안 됐어요. 그냥 풀이 그냥 막 나오고 뱀도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잘 다듬은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져 시민의 운동 휴식처이자 타도시 관광객의 부러움을 사는 서천과는 관리가 딴판이어서 같은 경주가 맞나 싶을 지경입니다. 관리 주체가 서천은 도시공원과 북천과 서천 현공면 구간은 건설과로 이원화된 것도 문제지만 서로 떠맡지 않으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포항교도소 직원 3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 확진자가 모두 104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교도소 직원인 A씨는 그제 몸이 좋지 않아 보건소를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달 26일에 포항시 95번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교도소 직원 300명과 재소자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으며 당분간 접견과 외부인 출입은 통제됩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원안위의 독립적인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내부의 실질적인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이 첫 상업운전을 한 해는 1978년.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여 년이나 지난 2011년이 돼서야 뒤늦게 구성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참사를 계기로 원전 안전 규제와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장관급이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위가 격화됐습니다. 이후 원안위는 원전 안전에 대한 감독기구로 제 역할을 못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장관급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각 부처의 를 이제 좀 총괄해서 이제 사고 진압이라든가 관련한 지원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사고 시 대비도 역시 현재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겠다며 원전 안전 규제 체계의 혁신을 약속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기준에 맞게 세계적인 그 기준에 맞게 독립성과 그리고 이제 규제가 정확하게 진흥을 분리할 것을 규정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그 취지에 맞게 국내도 대통령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 환경단체는 개정안을 통해 원안위의 지위가 승격되면 핵 산업계의 그늘에서 벗어나 강력한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산업계랑 많이 유착이 되어 있는데 이 고리를 좀 끊어내야 하고요.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 집단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원전 안전 규제 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원안위가 사무처 중심의 관료제에서 탈피해 독립된 기술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을 위해 투명성, 신뢰도 확보, 추가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이런 세 가지의 기능들을 강화시켜서 기술 중심의 규제로 빨리 전환돼야 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안위가 먼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보다는 국정의 문제점을 짚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자칫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서 하는 국정감사는 이달 19일부터 시작합니다. 19일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 대구시 교육청과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경북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다음 날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서 국감을 벌입니다. 기획조정위원회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국정감사가 유독 많습니다. 12일 한국도로공사를 시작으로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15일 한국수력원자력, 19일 한국감정원, 20일 한국가스공사 등 지역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검도 16일 국회에서 국감을 받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대부분인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보다는 국정 운영의 잘못을 강하게 질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상식과 정의를 일탈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난맥성을 제한된 여건이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감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국민의힘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이 정부는 제대로 못 만들었다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 정책을 잘못해서 주거비를 폭등시킨 그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국감을 받아 올해 국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국감장에 50명까지만 입장하도록 고강도 방역 수칙을 만들면서 국감 풍경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무너질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장이 되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에서 전국 105개 시 군구가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밖의 국감 내용을 이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 소멸 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8년 89개에서 16곳이나 증가했고 경북 지역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강원도 다음으로 위험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군위군의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0.133으로 가장 높았고 의성군 0.135, 청송군 0.155, 영양군 0.158, 봉화군 0.159, 청도군 0.162, 영덕군 0.17 등 7개 군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등 시지역도 인구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접어드는 등 갈수록 소멸 위험 지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전체 차원에서라도 이런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법도 제정하고 또 지자체가 경제적으로나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에서는 또 태양광 시설 922곳 7.4%가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1, 2등급 지역에 설치됐고 경북에만도 150곳에 달한다고 지적됐습니다. 실제 지난 여름 산지 태양광 산사태 사고 27건 가운데 14건이 산사태 위험 지역 1, 2등급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지방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016년 75건에서 2019년 13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간 이런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견책에 불과한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당연히 파면 내지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장관을 상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5년간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경북이 909명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견책 감봉 등 경징계가 81%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북도 내 벤처기업들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자금 조달이 힘들어 제대로 성장하기 힘든 게 현실인데요. 수도권에 몰려있는 투자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지역의 우수한 벤처기업을 소개하고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박람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신소재 개발 기업, 포스텍 연구진 출신들이 만든 이 벤처기업은 플라스틱 등 합성 폴리머를 대체할 수 있는 나노 바이오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과 포장지 등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는 요즘 이를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 그동안 상용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VC를 만나거나 저희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이런 이제 도에서 만든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기술이라든지 제품을 홍보할 수가 있고 또한 저희한테 투자를 원하는 다양한 VC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하나의 좀 기회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경상북도는 도내 25개 창업 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소개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포스코 기술투자,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농협, 대구은행 등과 함께 68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120억, 100억 이런 정도의 작은 펀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680억 규모가 됨으로써 우리 경상북도 관련해서 1,000억의 펀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위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운영이 됩니다.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벤처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상북도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의 창업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찬이슬이 맺힌다는 의미의 절기 한로입니다. 오늘은 강풍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특보 현황 살펴보시면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요.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본에서 북상 중인 태풍 차놈과 한반도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바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고 깨끗한 공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토요일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